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혹시 여러분 패밀리 오피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투자에 관심이 좀 많은 분들이나 관련 금융 쪽 일을 해보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딜로이트 프라이빗의 레포트에 따르면 보통 1억 달러, 한화로는 약 1,4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패밀리 오피스들이 2025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9,03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패밀리 오피스들의 자산이 2030년까지는 심지어 헤지 펀드를 넘어설 거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패밀리 오피스는 이름만 들으면 뭐랄까 좀 가족 같은 회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건 아니고 간단히 말해서 초고액 자산을 가진 가문이 자기 돈을 직접 관리하기 위해 만든 전담 자산운용회사 같은 개념입니다. 얼마 전에 초호화 결혼식을 한 아마존 제프 베이조스의 패밀리 오피스도 유명한데요. 영상에서도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패밀리 오피스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의 가문만을 위한 싱글 패밀리 오피스와 여러 가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멀티 패밀리 오피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 이상이 있어야 패밀리 오피스냐에 대한 것은 사실 하나의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살펴볼 영상에 나오는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요. 먼저 상대적으로 초대형 가문이나 기관 수준의 자산을 가진 고객을 타깃으로 하는 Citi Private Bank의 경우에는 500 million in capital or more 5억 불 이상이니까 즉 한화 7천억 원 이상의 자본이 있는 SFO를 주로 상대하고 있고요. UBS 기준으로는 보통 100 million, 1억 불 이상의 투자 가능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가문을 의미를 했었는데요. 요새는 이게 약 2억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2,800억 원 이상 수준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Used to be you have to have a minimum investable assets of $100 million or more for it to make economic sense. Now it's about $200 million or more. So that's an investable asset. They move the goal. They move the bar. The bar is always going higher. 그런데 지역이나 금융기관에 따라서도 이 고액 자산가나 패밀리 오피스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한 기준들은 오늘 영상에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한국은요, 패밀리 오피스가 이렇게나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것에 비해 아직 아주 미미한 수준인데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한국도 2020년 6월에 삼성증권에서 최초로 패밀리 오피스 서비스를 런칭을 했고요. 최근에 들어와서 삼성증권 S&I, 신한 PWM, KB 골든와이즈, 하나 패밀리 오피스 원 등등 이렇게 패밀리 오피스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가입 기준은요. 삼성증권의 경우 투자 가능 자산 1,000억 원 이상이면 패밀리 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패밀리 오피스 고객들의 평균 자산은 약 3,000억 원 정도라고 하네요. 사실 아시아에서는 홍콩과 싱가포르이 파격적인 세제 혜택으로 패밀리 오피스를 확실히 좀 많이 끌어오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경직된 금융 규제나 상속법 등등 사실상 고액 자산가들에게는 약간 징벌적인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패밀리 오피스 활성화도 비교적 쉽지가 않고 오히려 부자들이 떠나가는 트렌드입니다. 해외로 유출되는 고액 자산가 숫자가 전 세계 4위 수준이라고 하네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WM 쪽에 있는 지인들을 만나서 물어봤는데 국내는 패밀리 오피스 개념이 아직 잘 정립이 안 되어 있고요. 유명한 곳이 몇 곳 있기는 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돈을 많이 벌면 그냥 자산운용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저도 투혼사를 갖고 있긴 하지만 설립 기준이 막 엄청 까다롭지는 않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말 그대로 패밀리 오피스가 무엇인지부터 요새의 트렌드,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까지 최신 뉴스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과 비즈니스에서 자주 사용되는 영어 표현들도 같이 설명드릴게요. 혹시라도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You've probably seen Deloitte just published a report where they said in the next 6 years, family offices will manage more assets than the hedge fund industry. So there's definitely a lot of wealth there, a lot of assets there, and the ability to make important market investments. We're finding that going forward, 99% of family offices in the next 12 months expect positive or neutral returns. That's the highest number that we've seen in 6 years. 보통 수익이라고 하면 profit 을 많이들 떠올리실 텐데요. return 역시 투자로부터 얻는 수익 또는 손실을 의미합니다. 자주 쓰이는 표현이고요. 즉 어떤 자산에 돈을 투자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 얼마만큼의 이익이나 손실을 얻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연간 수익은 annual return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Our fund generated a 12% return last year. 우리 펀드는 작년에 12%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You know, Hannes, it's really interesting that you say that potentially the family offices are the new hedge funds. We've seen this explosion of family offices, specifically in Asia and Singapore and Hong Kong. Talk to us about the proliferation of family offices, how sophisticated they are, because we know that their time horizons also somewhat different to some of the other institutionals, for example. There's a lot of patient capital here. Does that also mean that maybe they're happier to take somewhat different, higher risk, let's say VC, for example? patient라는 단어에는 다양한 뜻이 있죠. 환자라는 뜻부터 인내하는, 참을성 있는 이란 뜻도 있는데요. 그래서 patient capital이라고 하면 단기적인 수익보다 장기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는 자본을 의미합니다. 회수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장기적으로 높은 성과를 기대하는 자금이라서 흔히 스타트업 투자나 사회적 기업 투자 같은 데서 사용됩니다. Yeah, Catherine, I couldn't agree with you more. I think what we're seeing is that family offices take a true long-term view that reflects the opportunities that their families face. So first off, when we talk about family offices, we typically think of outfits that work with families that have 500 million in capital or more. That's like the typical family office that we deal with. So it's not your typical institutional investor per se. It's very much geared towards the long term. per se는 솔직히 좀 있어 보이고 싶어서 쓰는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라틴어 표현인데 그 자체로 혹은 본질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안이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아니지만 문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줄 수가 있어요. Private equity isn't bad per se, but it depends on how it's managed. 사모펀드가 본질적으로 나쁜 건 아니지만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라는 뜻이죠. Very much geared towards the long term and a multi-generational view. You can see this that asset allocation to alternatives is typically anywhere between 40 and 50. KKR even said in a study of theirs 55%. So we're seeing a broad range but a very significant allocation to less liquid investments. We are also seeing in our survey when we asked what is the typical role you play, the number one role is investment manager, the second is risk manager, and the third one is manager of family unity and family wealth transition. So there's definitely a very long-term view at play here. liquid라는 단어는 액체나 유동성이 있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금융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명사형으로 liquidity라고 하면 유동성이란 뜻이 되죠. 그래서 less liquid investments는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사모펀드, 벤처캐피털 투자 같은 것들은 팔거나 회수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We allocate a portion of our portfolio to less liquid investments like real estate. 포트폴리오의 일부는 부동산과 같은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 배분을 합니다라는 뜻이에요. When you have a board meeting, you might go to a resort and say, we're going to have a board meeting, and you fly your family in, your kids, your best friend, brother, sister, mom, dad. You're going to write off 100% of the travel, can write off the dining, and you're going to have a board meeting. And when you hold your board meeting, that's the meeting minutes to legitimize your LLC or your corporation. 패밀리 오피스를 만들면 이런 좋은 점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회계에서도 많이 쓰이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write off, 상각하다, 탕감하다 또는 포기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렇게 회계에서 쓰게 되면요. 회수가 불가능한 자산을 장부에서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즈니스 맥락에서는 투자 손실을 인정하거나 포기한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부실 채권이나 손실 처리를 하는 것처럼요. 이렇게 그어버리는 것을 말하죠. 우리 영상에서는 비용 처리를 한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밥 먹고 여행 가고 이런 것들이 다 이사회 미팅으로 간주가 되니까 그냥 write off 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예문을 하나 보면요. They decided to write off the investment as a loss. 라고 하면 그들은 해당 투자를 손실로 처리하기로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패밀리 오피스가 무엇인지 좀 더 설명을 보겠습니다. What is a family office? A family office in the most simple form is just a bucket of money. A wealthy family, let's just say, for example, this family made $75 million. And they have this pool of money, and they structure things to put together in a more, you call it structured way to deploy and be prudent with that capital. That's really all it is. Some people use trusts. Some people use limited partnerships. There's a bunch of structures they can use. We'll dive into some of those in a second, but that's all it really is. So to manage, and some of you all know this,
to run and actually manage $75 million is a full-time job. To actually deploy, to put into charity work, to make sure your kids or foundation or other things, that's actually a full-time job. And so what a lot of family offices do is they start hiring people to help them. And so what will happen, let's say this family has $75 million, they'll say, well, we probably need an accountant. So they hire an accountant, and hey, we need probably an investment person. They hire like a CIO. We need maybe like a CFO, and I don't know, maybe like a charity person. That'd be like maybe a basic setup. So we have 4 people, and we're gonna pay them salaries. You know, we're going to pay them, or maybe they're part-time, full-time, whatever. We're going to pay them some money to really think about and work on our family office, to grow the money, to make sure we're deploying it the right way, giving it away in the right manner, to not some scam charity, to really good charities. That takes a job, and because I don't want to deal with that. I just sold my company for $75 million. I'm going to go spend some time in the Bahamas or something, right? Now, the moment you really become a family office is when you have other people doing that for you. You have a pool of resources, and also you are paying them full-time on your staff. Now, there are 2 different types of family offices. There's what's called a multi-family office, and there's a single family office. A multi-family office works with other families. So maybe, hey, we're $75 million. That's in the family office world, that's okay. We're gonna bring in 3 other families or 4 other families that also have money, and we're going to share these resources. We're going to have, because, it's the same work. We're going to have the same CIO, the same CFO, the same charity person, the same accountant. We're going to pay them all a salary of $150,000 a year, to do these items for us. And we're going to share these resources. That would be a multi-family office. Now, once you get big enough, and a lot of times the number is, I would say roughly maybe 200 million. You can become a single family office. And that's where you say, you know what? I'm sick of sharing resources. I want people like dedicated to me. And you say, you know what? I don't want to share with anybody. All of these people, the accountant, the CIO, the CFO, the charity person, and other people, they're just going to work for my family directly. Jeff Bezos is a single family office. He manages, it's $150 billion. He's got his own CIO, own CFO, right? They're not sharing resources with anybody else.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런 패밀리 오피스들은 도대체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뉴스를 좀 살펴볼게요. One of the fastest shifts in history, family offices now loading up on stocks and souring on private equity. Robert Frank joins us with new data. According to UBS, family offices increasing their allocation to stocks to the highest level in years. The private investment firms for wealthy families, typically worth $100 million or more, they're planning to boost stocks to 29% of their portfolios from just 26%. Now, last year, American family offices were even more bullish, with stocks at 32%. That, according to a new report from UBS. 제가 시사 수업을 할 때마다 꼭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bullish는 상승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강세론자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bullish는 원래 황소 같은 이란 뜻에서 유래를 했는데 금융에서 주가나 자산 가격이 오를 거라고 믿는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즉 상승장을 기대하거나 확신하는 투자자의 관점을 뜻하죠. 그리고 이와 반대되는 표현으로 곰을 의미하는 bear에서 나온 bearish도 있습니다. 하락을 예상하는 약세론적인 태도를 의미하죠. 제가 요새 블라인드를 봤는데 얼마 전에 나온 그 부동산 관련 규제에 대해서 폭락론자들과 폭등론자들이 싸우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뭔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를 bullish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긍정적이기만 한 건 아니고 실제로 자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믿고 행동까지 할 준비가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they're bullish on Bitcoin이라고 하면 매수 또는 투자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Most people were anticipating some sort of volatility, along with a lot of new technologies and new advancements in the markets as well. And so if they have the opportunity to move quickly, public markets gives them to do that. I think there are 2 things. One is that private equity is less attractive because, as you guys have been talking about, Andrew knows well, there are no exits. So when you're not getting money out of your investments in private equity, you're not going to put more money in. On the stock side, family offices, the #1 investment theme for family offices is AI. Now, it's very hard to get in the funding rounds for the big AI companies like OpenAI or Anthropic. Right. So if your big theme is AI, the only way to get that exposure is in the public market. So those are the 2 drivers. Well, in fact, they're getting out of cash. They have been building up cash for years, and it's the first time we've seen in 4 years that they're actually
moving cash out of their cash holdings or cash equivalents and into stocks. So what's the issue with private equity? I mean, I can imagine a number, including, of course, number one being fees, but what is souring them to the extent we're aware? Exits. David, as you've reported well, there's no IPOs, there's no M&A, so you can't get money out of your private equity fund. So all that money that typically got recycled or added during fundraisers is not going back in. Coupled with the fact that in public markets, the number one investment theme for family offices right now is AI. Now, unless you're lucky enough to get into OpenAI or these fundraising rounds for these big AI companies, it's all about scale. So to play AI, you really have to do it through the public market. So it's that private equity is less attractive and public markets are more attractive because that's where they can get into the AI trade. Makes sense. That's a good point. And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이 등장을 했는데요. 제일 먼저 load up은 무언가를 잔뜩 사다, 담다 라는 뜻입니다. 어떤 자산이나 상품을 많이 사들이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영상에서처럼 load up on stocks 라고 하면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한다 라는 뜻이 되죠. 그리고 반대로 sour 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금융이나 비즈니스에서 sour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변한다, 식어버린다 라는 뜻이에요. sour는 원래 시큼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감정이나 태도에서 긍정적이던 입장이 부정적으로 바뀌는 것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sour on private equity는 PE에 대한 신뢰나 기대가 줄어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시장 분위기나 투자 심리 변화를 설명할 때 유용하죠. Pension funds are starting to sour on private equity due to underperformance. 연기금들이 수익 부진으로 인해 PE에 대한 관심이 식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